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버전 4 주소 체계 중에 스페셜 어드레스라고 특정 용도로 정해진 거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프라이빗 어드레스 사설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 주소란 것은 인터넷이 통신이 불가하고 회사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소인 거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집에 이렇게 공유기 같은 게 있으면 집안에 공유기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기에는 대부분 다 사설 IP라 해서 10점대나 뭐 192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인터넷으로는 쓸 수 없는 주소이기 때문에 얘가 또 나갈 때 공인 IP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기술 NAT라 해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그 네트워크 계승의 주소가 뭡니까? IP 주소죠. 그 IP 주소를 트랜스레이션하는 기술을 해서 NAT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RFC 1918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0점대, 17이 16에서 31, 그 다음에 19168 대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 1918 0, 뭐 1125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실 대부분 기업들은 이 10점대를 다 씁니다. 예, 예를 들면 C 클래스 뭐 192.168 0부터 25, 뭐 19168 뭐 1.0 뭐 2.0부터 1.0, 24, 2.0, 24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이라도 웬만하면 10점대 쓰는 게 낫습니다. 예, 큰 게 더 나중에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쓴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거 쓴다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대부분 다 10점대 큰 A 클래스 대역을 가지고 잘 쪼개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IP란 게 있다. 얘들은 인터넷 통신이 안 돼서 공인 IP로 결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NAT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 클래스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A, B, C 클래스 구분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 우리가 첫 번째 옥텟에서 이 0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있죠. A 클래스는 0이 첫 번째 비트에 나오고 B 클래스는 두 번째, C 클래스는 세 번째 비트에 나온다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는 원래가 0에서부터 127까지가 원래 쓸 수 있고 얘는 128에서 191, 얘는 192에서 224 17수인데 실제 얘가 특이하게 뭐라 했죠? 요 제일 앞에 0이랑 127을 얘는 못 쓴다 했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스페셜한 용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셜 어드레스 고정되어 있어 실제 1에서 126을 쓴다 했지 않습니까? 이 0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대역은 원래는 이렇게인데 이 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올 제로 이 모두 0.0.0.0이라는 이 IP를 있습니다. 얘는 목적지는 안 됩니다. 출발하는 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0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IP 주소가 없을 때 얘가 패킷을 보내야 될 때는 이 출발지 IP를 이렇게 0.0.0.0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IP 없을 때 DHCP라는 걸 통해서 IP를 받아 올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IP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서버에서 DHCP 서버라고 IP를 할당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얘한테 이렇게 주세요 해야 되는데 IP가 없으니까 통신을 못하니까 이때 임시로 주세요 할 때 이 주소를 0.0.0.0으로 해서 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쓰는 주소가 이 올제로 어드레스고 얘는 출발지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루트하고 이가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되고 이게 리눅스에서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거 네. 먼저 이 리눅스 같은 서버에서 보면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이렇게 랜카드가 이렇게 서버 랜카드인데 NIC가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IC가 두 개가 있다. 그럼 PC들이 이렇게 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얘가 이제 웹 서버다.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1.1.1이 있고 얘가 뭐 2.2.2.2.2 IP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됐다 들어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서버에 들어올 때 UIP 서버에 UIP를 쳐서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서버가 만약 웹 서버를 돌릴 때 자기가 서비스할 IP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얘는 나는 1.1.1.1에 80번, 80 웹이니까 1.1.1.1로 80번 웹 서비스를 할 거야.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 웹 서비스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라면 네이버 페이지에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네이버 페이지에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얘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얘가 2.2.2.2로 하면 이렇게 접속한 애는 접속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요 자체를 0.0.0.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뭐냐면 어떤 곳으로 와더라도 어떤 내가 양쪽으로 다 서비스를 할 테니까 너 그냥 들어와도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 NIC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개도
때도 그럴 때도 나는 이 세 가지로 다 서비스하니까 어떤 게 들어와야 돼. 이럴 때 0.0.0.0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서비스 받을 때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게 서버 서비스에서 나오고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디폴트 루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0.0.0.0에 0.0.0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IP, 뭐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0이라는 거죠. 이렇게 0.0. 요렇게 쓴다는 건 뭐냐면 목적지 주소가 명시형 격리와 일치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PC도 똑같습니다. PC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PC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중간에 라우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PC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면 여기다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적지 않습니까?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데 보낼지 모를 때는 다 너한테 보낼게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때 얘한테 이렇게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루트라고 하는데 얘도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가 PC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입력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 이렇게 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ll zero subnet이란 것은 all zero address란 것은 얘가 뭐냐면 처음에 얘가 IP를 얻고 싶은데 주소가 없으니까 통신 자체가 안 될 때 얘가 출발지 주소를 이렇게 찍어서 이때 얘를 탐색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 IP를 획득하면 그 IP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DHCP 디스커버리 메시지를 쭉 보게 되면 이 출발지 IP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출발지 0.0.0 모를 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폴트 루트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PC 같은데 우리 윈도우 PC를 한번 쭉 볼게요. 윈도우에 루트 프린트 마이너스 포함에 IP 버전 4에 PC도 라우팅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0.0.0.0 네트워크 마스크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죠. 요게 뭐냐면 요 게이트웨이 주소 요거랑 똑같죠. 예, 이렇게 세팅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특별히 모를 때는 다 이쪽으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0.대 0.0.0 요것들이 0.0 대역 때 실제 사용되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대역은 이렇다는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라우터 우리가 PC 입장에서는 모를 때 너한테 보낸다지만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밖으로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모르면 어떻게 보낸다? 나는 다 너한테 보낸 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보내고 얘는 모르니까 얘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172 16.2.2 너한테 이쪽으로 보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얘는 어떠니까 얘 IP로 보내고 얘는 요 IP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홉바이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7점대도 우리 에이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얘는 이제 아까 0.0.0.0은 출발지 주소로만 사용됐지만 얘는 출발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목적지 주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7점 이거는 사실상 언제 쓰냐면 로컬 예, 테스트 할 때였습니다. 로컬 프로세스 간에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4 내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패킷이 외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에 내부 프로세스 간의 통신 때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상태에서 127.0.0.1을 우리가 로컬호스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게 이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핑 마이너스 로컬호스트로 치면 이렇게 127.0.0.1이 뜨죠. 예,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얘는 이 대역대 전체가 127.0.2, 0.x 모두 다 이 대역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대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루프백 주소라고 합니다. 루프백.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라우터 루프백 그 주소랑 좀 다른 개념으로 얘는 루프백 주소라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 주소로만 사용되는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쓸 때 이렇게 사용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169.254라는 거는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이게 Automatic Private IP Address 이렇게 해서 얘가 DHCP 서버로부터 IP를 획득을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이렇게 있으면 고정으로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얘가 동적으로 이렇게 DHCP 서버로부터 받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받아오게 했는데 이 DHCP 서버가 만약에 장애가 나서 없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좀 이상하게 돼서 얘한테 응답을 못 주면 얘는 IP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IP 주소가 없으니까 통신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0.0.0.0.0이라는 건 얘를 찾을 때만 쓸 수 있었지 딴 애하고 통신할 때 이렇게 왜냐하면 썼는데 이 나머지 애들도 얘를 찾을 때 다 0.0.0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 IP로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될 거니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해서 실제로 쓸 IP를 얻어야 되는데 얘가 서비스가 안 돼서 못 얻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이 지금 보시면 이 서비스 DHCP 서비스가 지금 unavailable 서비스를 못해서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이렇게 했는데 못 주니까 어떠냐면 자기 스스로 셀프로 IP 주소를 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169.254에 0.1부터 255, 254까지 IP 주소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얘들끼리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해버립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 통신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기 위한 이게 비상 이멀전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가끔 보면 공유기가 꺼져 있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주소 IP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버전 6에는 이제 링크 로컬 주소가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 대역은 특수한 대역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라는 이 대역은 255, 이 주소인데 이 주소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이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다 보내야 될 때 IP 헤더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층에서도 얘는 2525라는 것은 IP 주소를 따졌으면 11111111 111111 이렇게 해서 이게 다 32비트가 모두 다 111 때죠. 예, 그럴 때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데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층일 때도 배웠어요. 맥 주소일 때 뭐냐? FF일 때도 브로드캐스트가 있죠. 이것도 사실 뭡니까? F란 게 1111, 다 all 1이죠. 그래서 결국 all 1인 맥 주소에서도 all 1, IP 주소에서 all 1이란 거는 결국 다 뭐다? 브로드캐스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3, L2 이렇게 왜 각각 있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IP 헤더에 필요한 L3 통신하는 것들은 이 앞에 우리가 L3 헤더에다가 출발지 목적지에다가 255한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얘가 또 앞에 L2 헤더에는 FF 이렇게 해서 똑같이 FF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 브로드캐스트 결국 마지막은 얘를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가 됐어요. 리미티드란 말이면 제한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IP백 이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보내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리미티드 결국 라우터가 이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받지만 이 라우터 밖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리미티드입니다. 결국 뭐냐면 얘가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차단해버리는 주소가 바로 이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때 이렇게 가버렸을 때는 요 안에밖에 돌 수가 없고 브로드캐스트가 실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이렇게 이 계층 주소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 있다. 이렇게 라우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뭐 192 많이 했던 168 1.0에 24를 우리가 25로 나눴다. 그럼 얘가 128식 두 개 집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두 개 집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요 안에 호스트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애한테 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보내면 된다면 255를 보내면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보낸 게 얘한테 가고 얘 라우터까지 갑니다. 근데 라우터는 잘라버린다. 이게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죠. 근데 여기 다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리미티드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면 이쪽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만약에 모든 애한테도 브로드캐스트를 때리고 싶은 겁니다. 리미티드는 이 안에서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 제한이 아니라 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애한테 있는 모든 애한테 브로드캐스트를 때리고 싶을 때는 쓰는 주소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다이렉트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주소입니다. 우리가 192, 168, 1.0에 24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24가 우리가 지금 25 두 개로 분할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28 단위니까 얘는 192, 168, 1.0에서부터 얼마까지요? 127까지고 얘는 192,
168, 1.0에서부터 1.128에서부터 255까지 하지 않습니까? 서브네팅 우리 배웠던 게 이 두 개로 한 비트를 썼으니까 128 라인을 점프한다고 했죠. 0, 128 요것만 써주고 나머지 채워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제일 마지막 주소가 뭐라 했죠? 네트워크 주소, 이게 제일 마지막 주소 네트워크 주소라 했죠. 그거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때려버리냐면 이 친구가 192.168 1에 255로 때리면 192.168 1.25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까지 갈 때는 유니캐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때려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애한테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요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9168 1에 127이죠. 127로 때리면 자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애한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이 확장적인 개념인 거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 자기하고 같은 애에 있는 애한테 때릴 수도 있고 포린 네트워크에 있는 외부 네트워크, N이죠. 모든 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장점이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애한테도 전체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얘는 그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애한테밖에 줄 수가 없었던 반면에 요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IP 할 때 배웠던 요 마지막 주소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은 사실상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놈이 다른 네트워크에 다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보안적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것들이 오면 라우터 단에서 실제로 다 차단해버리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현실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배우고 나면 요런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가깝고요. 그리고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이것들은 다 255 리미티드 255죠. 얘는 IP 그 주소의 마지막 주소죠. 이든 간에 얘들 둘이는 L3 주소지 않습니까? IP 주소. 이든 간에 무조건 브로드캐스트 보내려면 레이어 2에는 브로드캐스트 맥 주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트 맥 주소를 항상 레이어 2에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지만 이 레이어 2의 요 주소 올 1로 돼 있는 걸 그래야지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스페셜 어드레스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요. 스페셜 어드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A 클래스에서 쓸 수 없었던 0과 127 0과 127, 여기 0이랑 127, 루프백, 자기 내부에 테스트할 때 쓰는 거, 요거 이유를 이제 알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얘는 IP를 획득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자기 네트워크 내부에 얘는 자기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까지 브로드캐스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요 특히 요 0.1 디폴트 루트, 디폴트 게이트 요 개념 요 꼭 라우팅 할 때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설 IP 영역, 사설 대역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거나 이해해 주시면 좋고 실제적으로는 요 대역을 거의 회사에서 선호한다. 왜 굳이 다 공짜인데 작은 거 쓸 필요 있겠냐? 큰 거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용도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